평균 구조에서 이 선택을 한다. 장기 적자 모델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40대가 되잖아. 외로움이 아니야. 대표님, 요즘 비혼이 더 행복하다는 성공 세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 그 SNS 보잖아요. 솔로가 행복해. 결혼하면 손해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그 말하는 비혼 행복, 유통기한 딱 10년짜리 한정판입니다. 왜 10년이에요? 30대 중반까지는요. 체력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요. 아직 선택지도 꽤 남아있어. 근데 40 들어가잖아? 계산이 완전 달라져요. 봐봐. 미디어 같은 경우는 30대의 만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요. 40대 이후의 계산서는 숨겨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아무 계산 없이 비혼이 행복하다라고 믿는 그 선택의 뒷면, 남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소름 돋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비혼 데이터의 표본 사기입니다. 피디님, 비혼이 더 행복하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 많이 봤죠? 네, 기사 보면 1인 가구 만족도가 더 높다는 조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실제로 30대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보잖아요. 기혼층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통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대상이 수도권 거주, 소득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30대 비혼층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혼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어. 당연한 거야. 통계하게 보잖아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만 토대로 목소리만 데이터로 남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도 있잖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고립돼 있거나 40대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 비혼층은 그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성공한 비혼의 평균이지 전체 비혼의 평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더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빈곤하잖아. 근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진대요. 즉 2명 중에서 1명이 소득 기준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0대에는 월급 한 300 정도 받잖아? 나 하나 쓰면은 적당할 수 있어. 근데 그 구조로 40이 되고 50대가 되잖아요? 주거, 노후, 의료비 많이 들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혼자 감당한다? 힘들죠? 그 순간부터 이제 일상이 생존 서바이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건요. 화이트 비혼.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 가려진 그레이 비혼, 이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계산 있잖아요. 그 반쪽짜리예요. 그리고 이 계산 착오가 바로 터지는 곳이 통장 잔고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 얼마 있어요? 5,000원. 40대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두 번째입니다. 재무적 자살입니다. 워딩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세죠? 근데 계산해보잖아?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 이거 알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거야. 사람이 늘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 결혼은 감정 이전에 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계약인 거예요. 비혼은 그 구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제가 한번 서울에 30대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봤거든요. 월세 70에서 80 들고요. 관리비 한 10만 원, 식비 최소 30에서 40, 통신보험료 20. 진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130에서 150이 고정으로 나가. 그럼 둘이 살잖아? 나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인 가구는 비용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70에서 80% 혼자 부담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1년이잖아요. 수백만 원. 10년이면 얼마 차이 나겠어? 수천만 원 격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는요. 결혼하면 한 사람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다른 소득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나마 저축하는 구조가 가능은 해. 근데 1인 가구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 혼자 벌어서 먼저 맡고 남는 걸 모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산 축적 속도에서요.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30대에는 또 소득이 오르다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근데 40대 중반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노후 준비해야죠. 부모님 간병, 의료비 이런 거 전부 혼자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지 않잖아요. 자산은 늘지 않고 고정비만 유지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다들 혼자 사시니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최소 노후 자금, 의료비, 간병비까지 본인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 소득층이면 가능해. 근데 평균 구조에서 이 선택을 한다. 감정으로는 자유야. 근데 재무 구조로 보잖아. 냉정하게 장기 적자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무적 자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에요. 40대가 되잖아. 그럼 진짜 리스크가 드러나.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무관심의 공포. 비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난 외로움을 안 타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근데 40대 비혼이 이제 마주하는 거는요.
외로움은요, 외로움이 아니야. 무관심. 외로움은요, 내가 견뎌내면 끝이야, 그냥. 근데 무관심은 어때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더 무섭지 않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봐봐요. 30대에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뭐 브런치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일요일날 어디 가자 하면 가요, 안 가요? 근데 40대 중반부터 이 구조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면 영원하지 않을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40대 중반까지 결혼 안 하고 있을까? 안 할 거예요.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40대 중반부터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락을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친구들이 나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친구랑 단톡방을 해. 근데 애가 먼저야, 본인이 먼저야? 애가 먼저지. 예를 들어 키우다 보면 열나면 병원도 가야 되죠. 주말에 가족 일정이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편하고 상의할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나하고 약속이 자연스럽게 밀리잖아.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일시비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인생에서 내가 긴급하지 않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외로울 때가 아니야.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플 때야. 새벽에 갑자기 아파서 119를 부를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그 칸에 이름이 적을 사람이 없어. 그 순간이 온다니까. 부모님은 어때? 연로하셔서 걱정될까봐 얘기도 못하죠. 친구는 뭐 애랑 같이 자고 있고 가족이랑 전화 못하지. 회사 사람한테 헤어 못해요? 더 못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지. 아,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책임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이거는 상담 오셔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무조건 결혼해야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무조건 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결혼은요, 현실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위기에 있었을 때 비용을 반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실직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누가 내 편에 서가지고 하루를 같이 버텨주느냐, 이거는요 감정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비용 공포는 외로움이 아니라 무관심, 이게 일상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비혼을 선택하려면 지금의 자유가 1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 그걸 계산해야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뭐 이래요. 30대 결혼 안 하려고 했던 분이 40, 50, 60대에서 왜 저를 찾아오겠어요? 무서우니까, 혼자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비혼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계산 없이 이 비혼을 선택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혼이신 분들한테 뭐라고 묻냐면, 내가 비혼인데 뭐 진짜 60살, 70살 됐었을 때도 내 모습이 깨끗하게 있고 누가 봐도 멋져요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살지 않을 거면 결혼은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유는요 30대 체력이나 소득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서 서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가 흔들려. 돈도 못 벌고 아파. 근데 그럼 유지할 수 있을까, 비혼을? 그걸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보라는 거죠. 비혼이 진짜 선택이 되려면요 재무 구조가 버텨줘야 되고 위기 때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40대 이후에도 지금의 자유가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기 두드려지 않고 감정만으로요 비혼을 선택하잖아? 그럼 자유가 아니라요 도박이야, 도박.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40대 이후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계산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고 싶다, 하단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